여러분, 주식 0.01%? 이걸로 거대 기업 회장님한테 책임을 묻는다고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네, 가능합니다. 많은 소액 주주분들이 느끼는 그 무력감, 오늘 실제 법원 판결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전 재산, 정말 피 같은 돈이 들어간 주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CEO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회사가 막 휘청거리고 주가는 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투자자, 바로 김대리의 악몽 같은 이야기로요. 이분이 바로 김대리입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월급 쪽에서 대박건설이라는 회사 주식을 꾸준히 사모으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죠. 가진 지분은 고작 0.01%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회사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컸죠. 근데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온 거죠. 나 회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가 회사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거기다 심지어 회사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썼다는 의혹까지 터지면서 주가가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아니, 더 답답한 건요. 회사를 지켜야 할 이사회가 나 회장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총대를 안 매는 거죠. 회사가 스스로 회장을 고소한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럴 때 우리 같은 주주들을 위한 강력한 비밀 병기가 딱 등장합니다. 그 이름 바로 주주대표 소송인데요. 이게 도대체 뭘길래 작은 주주한테 힘이 되어주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주대표 소송.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쉽게 말해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누구한테? 당연히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한테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싸운다는 거.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원래 이상적으로는 회사가 잘못한 이사를 고소해야 맞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다 한통속인데 제 식구 감싸기 바쁘죠? 절대 고소 안 합니다. 바로 그 구멍을 우리 주주가 메우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서는 거죠. 좋아요. 이론은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진짜 법정에서 먹히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지금부터는 이 비밀병기가 실제로 이겼던 진짜 재판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CEO가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쳐놓고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그냥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경영상의 판단이었다. 와, 이른바 경영 판단이라는 방패를 딱 내세운 거죠. 법원이 이걸 받아줬을까요? 법원은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무모함을 허락하는 면허가 될 수는 없다. 와, 진짜 사이다 같은 한마디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경영진의 실수를 무조건 다 덮어주는 만능 치트키가 아니라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면 모를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결정을 했거나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자, 다음 사례는 더 흥미롭습니다. 어떤 용감한 주주가 소송을 딱 걸었더니 뒤늦게 회사가 정신을 차렸나 봐요. 우리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소송에 참여한 거예요. 대법원이 당연히 오케이 했습니다. 주주의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회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진짜 의미 있는 판결이었죠. 이번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하는 바람에 회사가 상장 폐지됐어요. 그럼 주주들이 가진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법원이 정말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이건 회사의 손해를 넘어서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CEO가 회사의 돈을 갚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본 주주들한테 직접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와, 이건 경영진의 책임이 주주 개개인에게까지 직접 미친다는 걸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실제 판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법원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제가 딱 3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경영은 무적이 아니다. 경영 판단이라고 다 용서되는 거 아니라는 거고요. 둘째, 정의를 찾으려는 주주의 권리는 법이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회사가 입은 손해는 곧 그 주인인 주주들의 손해다. 법원이 이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주주대표 소송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도 알았고 실제 사례도 봤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만 있지 말고 행동하는 주주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숫자 딱 기억해 두세요. 0.01%. 네, 상장회사의 경우에 우리가 소송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지분율이 바로 이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훨씬 낫죠? 절차가 복잡할 것 같다고요? 의외로 간단해요. 딱 3단계입니다. 첫째, 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저 이사 고소 좀 하세요 하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둘째, 30일을 기다립니다. 회사가 움직일 시간을 주는 거예요. 셋째, 30일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바로 그때 여러분이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기려면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혼자서 0.01%가 안 되면 다른 주주들하고 힘을 합치면 돼요. 그리고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시자료, 뉴스기사,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박박 끌고 모아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건 혼자 싸우기 힘든 싸움입니다.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가진 작은 주식 한 주가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네, 거대 기업과 싸우는 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법과 제도는 분명히 행동하는 주주의 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이 힘을 합치면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